안녕하십니까. 바른목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을 좀 길게 하라는 댓글을 봤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분수한 자료들이 다 나옵니다. 그걸 보면 평균 7, 8분 정도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지도 않으실 거 길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짧게 하는 겁니다.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가 11일 밤 12시 51분쯤에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3 시험 발사를 실행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습니다. 발사된 미니트맨3는 계획한 대로 약 6,760km를 날아갔다고 하네요. 태평양 마살군도에 떨어졌답니다. 미 공군은 이번 발사 관련해서 ICBM 무기 체계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안전하고 확실하면서도 효과적인 핵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유용한 데이터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에도 미니트맨3 시험 발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올해 1월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다탄두 개발 유도 기술, 중형 잠수함 무장 현대화, 새로운 핵 잠수함, 각종 전자무기들, 무인 타격 장비, 정찰 탐지 수단 등 연구 사업들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다탄두 개발 유도 기술은 다탄두 미사일에 실려있는 탄두들이 공중에서 분리돼서 서로 다른 목표들을 타격하는 이런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2000년대 한 중반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만든 전자오락이 있었거든요. 다탄두 미사일에 대한 전자오락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점령하는 오락이었는데 그 오락에서 다탄두 미사일들이 등장합니다. 다탄두 미사일들이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서 비행궤도를 갈지자로 바꾸면서 이렇게 날아가서 타격을 하는 그런 오락이었습니다. 전자오락으로 만든다는 건 다탄두 미사일의 비행궤적을 바꾸는 연구를 2000년대 중반 이전부터 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지금은 그 오락이 나온 때로부터 15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잠자고 놀지는 않았겠죠. 중형 잠수함 무장 현대화는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겠다는 거고,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세형의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거죠. 북한이 그럴 능력이 있냐고 하시는데, 북한은 2018년에 대만의 잠수함 건조 입찰에도 참가했었습니다. 북한이 대만 국방부에 대한 입찰 제안서를 보게 되면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잠수정과 잠수함뿐 아니라 공기분료 추진체계, 그리고 무산소 발전소의 설계도 일부와 기술 이전도 해주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공기분료 추진체계는 최대 4주 동안 부상하지 않고 자망 항해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북한은 대만의 잠수정 잠수함을 견조해주고 기술 이전까지 해주겠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북한을 후진국으로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자무기라는 건 전자장애기부터 시작해서 전자조종무기 및 기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군대를 현대화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무인 타격 장비는 드론 같은 무인 조종기를 자체로 생산하겠다는 걸 말해줍니다. 제가 군관학교를 다니던 1997년에도 무인기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공격 전투대 중대라는 제목의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하거든요. 이때는 그 2학년만 전술훈련을 진행하는데 중대 단위로 출발진지 차지 시간과 공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비상소집해서 출발해가지고 제정된 시간에 공격 출발진지를 차지하고 임무 수립을 한 다음에 공격 시간에 맞춰서 공격을 개시하는 거죠. 첫 중대가 출발해서 1참호를 점령하고 다음 개선으로 진출하게 되면 다음 중대가 출발합니다. 매 개선마다 몇 시 몇 분까지 점령해야 된다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시간을 어기게 되면 중대 전체가 낮은 점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말을 듣지 않으려고 누구나 열심히 달립니다. 지려운 통로 개설, 그리고 또 통로 극복, 낮은 철조망, 둥근 철조망, 가시철조망, 그리고 또 12m 콘크리트 장벽 극복, 그리고 1참호 점령, 그 다음에 능선 따라 공격, 그 다음에 화점 파괴, 시가전까지 해야 마무리됩니다. 우리 전술훈련장에 시가전 훈련장이 있거든요. 시가전 훈련장 가게 되면 이 아파트들 다 서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아파트예요. 훈련용 아파트들이죠. 그리고 지하도 다 있고요. 실전 훈련이기 때문에 실탄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군관학교 전술훈련에 전투기들을 동원시킬 수 없으니까 무인기를 동원하는 겁니다. 군관학교에 땅크대대, 장갑차대대, 포병대대 이런 훈련 보상대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무인기 관리중대도 있습니다. 그 중대에 무인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평남북도 구성시 방면리에 비행기 수리공장이 있습니다. 비행기 수리공장에서 비행기도 만들 수 있거든요. 현재 북한에서는 경비행기를 가지고 평양 상공을 비행하는 이런 관광 상품도 개발했습니다. 관광에 이용하는 경비행기도 북한에서 자체로 만든 겁니다. 저희 고향인 함경북도 무산에도 무산광산이 있거든요. 그 무산광산에
공무분공장이라고 있습니다. 기계공장인데요. 대단히 큰 공장입니다. 그 공무분공장에서도 비행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생산은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무인기 정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마감해 보게 되면 정찰 탐지 수단들이 설계가 끝났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정찰 탐지 수단은 탐지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저는 정찰 위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사일 시험 같은 건 이제 너무해서 지루하죠. 그리고 뭐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충격을 주려게 되면 정찰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고 핵잠수함이 태평양에 출현해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정도로 이 정도의 그 충격요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준비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경제제재 일방의 대북 정책은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미 양국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왈가왈북, 서울이 소리, 새날 등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버트 채님처럼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장군님 품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것 같은 이런 글을 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웃기기만 합니다. 로버트 채님이 말하는 우리에 누가 속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군님이 품을 저기 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제 방송을 봐야 한다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해 드렸었습니다. 적에 대한 가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이적행위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적에 대한 가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전시 같으면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는 엄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김일성 가짜설이나 몇십 년 전의 거지 같은 북한 이야기를 믿고 계시니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최고 지도자가 완성된 게라고 공개할 정도면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북에서 군사비밀에 속하는 것들도 있다는 건 탈북민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달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님들이 적인 장군님의 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해방 후 북한에는 어떤 정당들이 있었으며 그 정당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김일성 장군을 왜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라고 부르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북한의 정치계는 어느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으며 해방 후 조선노동당이 다른 정당들을 제치고 일당 독재를 할 만큼의 당원수를 확보하게 된, 그리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함경도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장군의 활동 무대와 가까웠던 까닭에 김일성 장군과 함께 무장투쟁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함경도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일 무장투쟁 전장과 가까웠던 까닭에 많이 혁명화되어 있기도 했었고요. 북에서 김일성 장군을 충성으로 봤던 사람들은 대성산 흉빙 열사령에 안치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열사령에 안치되어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꼽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제일 윗단에 있는 20명의 사람들만 보겠습니다. 김정수 교사입니다. 함경북도 해령시, 그리고 김책, 함경북도 성진시, 안길, 함경북도 경원군, 유경수, 함경남도 신흥군, 신흥호 땅크공장이 있는 데입니다. 김경석, 함경북도 성진시, 최현, 길림성 훈춘현, 강건, 경상북도 상주시. 근데 상주시 사람들은 모르죠. 최충국, 함경북도 온성군, 오중묵, 함경북도 온성군, 최희숙, 이분도 함경북도고요. 김일, 함경북도 경성군, 오백용, 함경북도 해령시, 오진우, 함경북도 무산군, 제 고향입니다. 조명선, 함경남도 요덕군, 태백열, 함경북도 선봉군, 최강, 함경북도 라진, 전문섭, 장백현, 임춘추, 중국 연기련, 전문섭, 장백현 등등 있습니다. 이 중에서 김정숙, 김책, 안길, 유경수, 김경석, 오중묵, 최충국, 최희숙, 김일, 오백용, 오진우, 조명선, 태백열, 최강 등 15명이 함경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20명 중에서도 함경도 사람들만 15명입니다. 림춘추, 최현, 전문섭 이런 분들도 두만강, 압록강 연안인 중국 장백현, 훈춘현, 연길시 사람들이니까 거의 모두가 함경도 출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경도는 항일무장투쟁이 벌어진 만주와 가까운 지리적 환경이다 보니까 함경도 사람들은 항일운동에 많이 참가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해방 후부터 북한 중앙정계에는 함경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당 정권기관 간부들이 70%가 함경도 사람들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함경도 사람들은 춥고 척박한 고장에서 화전을 일구면서 살아온 하전민들의 후예입니다. 그래서인지 생활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인민군대에서도 함경도 사람들은 강인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인민군 지휘관들의 경우에도 함경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우선 당적으로 함경도 사람들이 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실시해서 30% 정도의 비율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능력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직도 중앙위 당 정권기관들 그리고 인민군에는 함경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신 인민군 지휘관들의 경우에는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출신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북에서는 농민 자녀들의 경우에는 농촌에서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농촌 인구가 줄어들어서 학생들까지 농촌 지원을 나가야 할 정도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노력이 빠지는 걸 국가가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 자녀들 경우에는 인민군 군관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군관이 되게 되면 제대된 후에라도 농장에서 초급 간부를 할 수 있거든요. 대학 졸업하지 않아도요. 그리고 군사복무를 하는 게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나으니까 군관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정들 때문에 인민군 지휘관 중에서 농민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런 사정은 인민군 지휘관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걱정을 했었죠. 노동계급이 군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계급이 군대인 인민군대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농민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후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고난의 행군을 이끈 사람들 중에도 함경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김정일 위원장을 보위한 제1공신이라고 말한다면 조명록 총정치국 국장이었죠. 차수. 미국에도 가지 않았습니까? 미국 대통령도 만났었죠. 그리고 또 박재경 상장 총정치국 선전부 국장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장군님을 받들어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주장했고 선전하고 선동했던 사람이죠. 예? 그리고 또 김어릉 보위사령관도 둘 수 있습니다. 이 김어릉 보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후에 국가안전보위부장도 했죠. 근데 이 사람들 모두가 함경도 출신들입니다. 조명록 차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향 출신이거든요. 제 동문 선배입니다. 저희 고향인 무산군 림강리 큰벌에서 출생했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빈농이 가정에서 출생해서 어려서는 몹시 못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애 되시는 분이 동네에서 보고 명록이는 아무리 봐도 큰일 애다. 그러시면서 조명록 차수를 사위로 삼고 무산 그 성천중학교 거기서 공부를 시켰고요. 그래서 훗날에 비행사도 했고 공군 사령관을 거쳐서 총정치국 국장까지 하게 된 거죠. 이 조명록 차수는 베트남 전쟁에 연대장으로 참가해서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았죠. 김어릉 보위사령관은 어머니가 무산군 색골리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기간 동안 함경도 사람들이 북한의 당 정권기관, 인민군이 핵심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시간상 일당 독재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